지방의 청년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이제 유출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을 보면 2010년대에는 이 유출이 나이대를 보면 10대, 20대에 다 한정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대학을 가거나 혹은 대학을 졸업해서 일자리를 찾거나 할 때 이제 수도권으로 와서 있었는데 202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30대까지로 이를 확장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도시에 남아서 아주 활발한 그 가정을 이루고 또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지방을 등지고 이전을 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부터 뭐 문화부 모든 부처가 다 지역 소멸과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이 왜 작동하지 않고 있을까? 그리고 그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 점들을 만약에 강소도시로 새롭게 모델을 낸다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거를 좀 내용을 더 뽑을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이 이제 조금 다음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아시아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산업화되면서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했던 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큰 게 무조건 일단 그 경쟁력이 있는 거고, 시장이 크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고, 사람 많으면 뭐 1,000만, 2,000만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작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 그런데 그 경쟁력은 비교 우위인데 비교 대상이 결국은 기존의 산업화가 만든 거대 도시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단 하나의 잣대를 뽑는다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경쟁력이 얻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 작은 도시가 1,000만 명이 군집해 있는 저 도시에 비교해서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을지, 그건 말하자면 1,000만 명이 갖고 있는 도시를 대체하는, 뛰어넘는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경쟁력을 장착하기를 기대를 하는 건데, 과연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그 개인이 그럼 왜 도시 집중하는가? 도시 집중의 3대 요소를 앞에 제가 여러 개 뭐 스태퍼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싶어요.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도시 가면 내가 원하는 직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직장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세 번째가 의료입니다. 이게 3대 요소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럼 이 3대 요소를, 이게 바로 편의성이라고 한다면 이 3대 요소를 어떻게 만족시켜 주느냐. 그래야지 강소도시 쪽으로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제도도 당연히 정치적인 제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성이, 강소도시는 이미 자연을 확보했어요. 자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제 편의성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술이다 이거예요. 기술에 의한 편의성을 보완해 주는 방법이다. 70세 이상이 되면 지금 90%가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에 70%가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질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질환이 있는데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서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의 그 강소도시가 정말 강이 되려면 빅5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내가 여기서 살겠다 하는 거가 정말 안전하게 살겠다는 것이 되는 거여서. 강소도시의 어떤 연합체가 상당수가 있고, 그게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도 어떤 연합의 힘을 통해서 상당한 시너지를 일으켰을 때, 뭐 서울에 준하는 어떤 그런 생산성, 또 어떤 소비, 또 다양성, 또 어떤 전반적인 매력, 이런 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 지역 소속감,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그래서 거주 인구와 관광 인구가 적더라도 이런 관계 인구가 풍부하다면 굉장히 그 강소도시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관계 인구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시 정체성은 결국은 그 인더스트리 클러스터의 정체성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이제 결국은 대체 불가능한 인더스트리 클러스터여야지 경쟁력을 확보한다 일 것 같고요. 교육도 결국은 그 좋은 인더스트리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어서
필요한 것이고 결국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 취업의 기회,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한 것이면 결국은 그 취업의 기회, 좋은 직장,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 앵커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이 먹었을 때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사소하진 않지만 그 다음의 변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대에서 30대 새로운 그 정말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9 to 5로 일할 수 있는 그 인구 집단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그건 근데 산업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가 소도시 안에 는 적어도 이제 하나의 그 정말 특정한 산업이 있어야지 될 것 같고, 그 외에 일반적인 그 사회가 갖춰야 된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은 50대 뭐 60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 에콜로지컬 뉴트럴은 이제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이 아니라 적어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더 크게 만드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도시 전략은 맞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고, 소도시인데 인구도 정말 제 보기에는 3만 명을 안 넘어가는 단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건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유니트가 가장 최적이 되겠더라고요. 그 해법의 첫째 이제 그 열쇠는 아마 그 새로운 산업인데, 그냥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 이 생태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하는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산업의 어떤 그 기반은 아마도 저보고 답하라고 한다면 뭐 이 수준에서 제가 하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이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무엇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소도시라는 게 이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전 굉장히 이건 맞는 아이디어예요. 다중심성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꼭 있거든요. 대학이 일단 대학 하면은 뭐 연구, 교육 뭐 다 있고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과 함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근데 판교 테크노밸리의 총 GRDP가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 전체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면적은 66만 제곱미터, 기업 수는 한 1250개 정도에 불과한데, 그거의 1000배가 넘는 면적을 가진 광역시가 생산하는 그런 부가가치를 넘어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강소도시의 이념과 상당히 부합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갖고 있는 지식, 지금 관찰한 어떤 현상, 이거 갖고 개념을 잡지 말고 적어도 2040년 정도의 스코프를 가지고, 그때 돼야지 도시가 뭐 설계돼서 뭐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도시를 설계하는 게, 지금 설계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0분, 15분 도시에서 제가 볼 때는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직장도 10분, 15분 안에 다 있는가. 그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그 직장이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혹은 유지되는 그런 직장일 것인가. 세계적 수준의 직장이 될 것인가. 거기서 나오는 1인당 GRDP가 대도시 못지않은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결국 어떤 세계적인 지식이 결합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결국 세계적인 지식과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방법, 그걸로 좀 압축될 수 있지 않나